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구간이 4.6에서 6.9까지로 이렇게 올라 있답니다. 하단이 4.6이라는 것도 놀랍고요. 상단이 6.9인 것도 놀랍습니다. 꽤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금리의 그 구간이 계속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4달 만에 코픽스도 3.4로 올랐다라고 합니다. 이 말은 앞으로 코픽스도 더 오르고 그 담보대출의 그 금리 구간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. 4.6에서 6.9인데 이 상단이 7%에 육박한데 이러다가 상단이 8%가 되고 9%가 되는 경우도 생기겠구나 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. 가상금리, 이제 대출금리 구간에서 대출자 차주들 개개별로 1%, 1.5%, 2% 올리게 되면요. 그냥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그냥 8%, 9% 되는 것도 금방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게다가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행일 텐데 거기에 마이너 대출과 범약한 대출과 예금담보대출 등 여러 종류의 대출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의 부담이 여러 가지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전체 이자 부담은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. 5억 빌리고 이자로 300만원, 400만원 내야 되는 일이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과연 감당이 될까? 이번에 대출한 사람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5억에 육박한다고 하던데 5억 대출 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던 저 후배도 있었습니다. 자기 4천만원 벌고 와이프 4,500만원 버는데 5억을 대출했어요. 5억 대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출 이자가 한 80만원, 9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. 괜찮다고,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던 탓에 계속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. 참 막막하죠. 참 놀랍기도 하고요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결국에는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몰락하고 가진 부동산 자산들을 뺏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빼앗긴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몰락한다라는 거죠. 망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망가지면 이제 많이 빡세지는 거죠.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많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이제 더 겁내게 되는 거죠. 대출이자가 얼마나 어려운, 대출이자 내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. 무섭고 겁나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. 앞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. 그냥 되는 게 없는데 가만히 뭔가를 할 수 없을 텐데 참 막막하죠. 고민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빚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제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라는 거, 막막하다라는 거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. 별거 아니다, 괜찮다, 다들 그렇게 빚내며 산다 라고 얘기하지만 남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 못하면요 나만 힘들어지는 겁니다. 이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보며 살겠습니까? 참 무서운 일입니다.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저게 한 방에 대출금리가 2%, 3%, 5% 오르면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우려 하는데 이 문제는 금융권들이 짱구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조금씩 올립니다. 0.1%, 0.2%, 0.3% 조금씩 올리면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6개월, 1년 뒤에 금리가 2%, 3%, 4% 올라 있는 모습을 깨닫게 만듭니다. 서서히 스며들게 서서히 적응되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.
결국 무리하게 빚을 낸 그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망가지고 정말로 하층민의 삶을 살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뭐 뻔하게 다 빚내지 말라 그러고 빚내는 거 무섭다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 어딨냐, 다 알지. 근데 빚을 내려고 내냐, 어쩔 수 없으니까 내지,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습니다. 마치 남의 인생 얘기하듯이, 자기 인생인데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들의 삶에 영광이 있겠습니까? 안락한 편안함이 있겠습니까?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그들의 삶은 개박살이 나고 되게 서러운 처지까지 내몰립니다. 원하는 삶을 못 산다라는 겁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, 얼마나 무서운데, 얼마나 두려운데 만만하게 생각하면 되냐라는 겁니다.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꽤 무섭고 꽤 난감하고 꽤 잔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괜찮을 것처럼 괜찮다라고 옆에서 떠들어대는 놈이 있으면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. 사기꾼들입니다. 빚내서 뭘 하라고 꼬드기는 놈들, 그 모두 다 악마들입니다.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빚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그런 얘기 안 합니다. 철저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철저히 깐깐하게 얘기합니다. 왜요? 그게 안전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. 자기 자식한테 위험한 걸, 도박을, 모험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조언하지 않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컸는데 그 아이들에게 엮거려서 집사라고 얘기하냐고요?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. 그런 얘기 하면 자식 잡아먹는 건데 어느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? 근데 되게 친한 친구라고 10년 지기, 20년 지기, 30년 지기 친구라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. 친구가 아니고 악마죠. 악인입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참 씁쓸하고 답답하고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. 이 엄청난 현실을 잘 감내하고 잘 견디고 지내야 됩니다. 쉽지 않다랍니다. 수월하지 않다랍니다.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죠. 누가 뭐라 해도 이 없나는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뭡니까? 빚 안 내고 사는 거, 자기 힘으로 사는 거, 자기 벌어서 땀 흘려서 번 돈만 쓰고 이왕이면 최대한 그 돈 안에서 저축할 거리를 찾아서 저축하고 아끼며 사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그렇게 지내야,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. 다음을 기약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정말로 바랄 뿐입니다.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. 그렇게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